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이 된 주부입니다. 서울에서 남편과 두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어요.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아가면서도 가끔은 인생에서 겪은 특별한 순간들을 떠올리곤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신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예요. 흔히 고부관계 하면 갈등부터 떠올리기 마련이지만 저에게 시어머니는 정말 친정엄마 같은 분이셨거든요. 그 따뜻한 기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제가 결혼을 결심했을 때 가장 걱정했던 부분은 바로 시어머니와의 관계였습니다. 주변에서 고부 갈등 이야기를 워낙 많이 들었던 터라 저도 혹시나 시어머니와 잘 맞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컸죠. 하지만 결혼 후 알게 된 사실은 저희 시어머니는 정말 따뜻하고 속 깊은 분이라는 거였습니다. 저희 친정엄마는 저와 남동생을 혼자 힘으로 키우신 분이었어요. 오랜 시간 고생하시면서도 언제나 씩씩하고 긍정적이셨죠. 그런데 어느 날 친정엄마가 위암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병원에서는 수술을 빨리 받아야 한다고 했지만 문제는 비용이었습니다. 당시 저희 형편은 그리 넉넉하지 않았고 친정엄마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신경 쓰지 말라며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신경을 안 쓸 수 있겠어요. 그렇게 고민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조용히 저를 부르시더니 두툼한 봉투를 내미셨습니다. 얘 이거 받아. 너희 엄마 병원비에 보태 쓰거라. 순간 너무 놀라서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어요.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저희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단호하셨습니다. 내가 우리 며느리 친정엄마를 위해서 이 정도도 못 해주겠니? 딸이 걱정하는데 그 어미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싶어서 주는 거야. 그리고 절대 신경 쓰지 마. 내 시아버지한테는 비밀이다. 그렇게 주신 돈은 무려 2천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엉엉 울고 말았어요. 시어머니는 등을 토닥여 주시며 오히려 저를 달래셨죠. 그 덕분에 친정엄마는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술 후 한동안은 상태가 좋아지는 듯 했어요. 덕분에 저도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면서부터 다시 상태가 악화되었고 결국 1년 후 엄마는 하늘나라로 떠나셨습니다. 엄마가 떠난 후 저는 한동안 멍하게 지냈어요.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고 슬픔이 저를 짓눌렀죠. 그때 시어머니가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우리 딸 너무 슬퍼하지 마라. 내 엄마도 하늘에서 너 걱정할 거야. 장례식 내내 시어머니는 제 곁을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새벽에도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함께 있어 주셨죠. 친정엄마의 빈소를 지키며 조문객을 맞이하셨고 남동생에게도 따뜻하게 밥을 챙겨주시며 이제 나도 너희 엄마나 다름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남동생까지 친아들처럼 챙겨주셨죠. 그제야 알았습니다. 단순히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를 넘어 진짜 가족이 되어주셨다는 걸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보면서 다짐했습니다. 나도 나중에 며느리를 맞이하면 꼭 우리 시어머니처럼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겠다고요. 그 후로도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 쪽을 계속 챙겨주셨습니다. 명절 때면 남동생을 꼭 초대하셔서 같이 식사를 하셨고 결혼할 때도 친정엄마가 계셨다면 해주셨을 법한 조언을 해주셨죠. 심지어 남동생이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친엄마처럼 고민을 들어주시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이런 시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친정엄마를 잃은 슬픔을 훨씬 더 크게 겪었을지도 몰라요. 흔히 고부 관계는 어렵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기에 저희 사이에는 갈등이 생길 이유조차 없었어요. 시어머니 덕분에 저는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았고 그 사랑을 저도 다음 세대에 이어주려고 합니다. 지금도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늘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시며 말씀하세요. 나는 내가 우리 집에 와줘서 정말 고맙다. 하지만 진짜 고마운 건 저예요. 이렇게나 큰 사랑을 주신 분이 제 시어머니라서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변화들,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하는 소중한 순간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우리 모두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시장에 가서 두 손 가득 장을 봤어. 은희가 좋아하는 귤도 샀지. 저녁엔 함께 드라마를 봤어. 은희는 감동받아서 눈물을 흘렸고 나는 그 모습이 참 예뻤어. 이렇게 사소한 일까지 적어 내려갔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준호 씨는 아내가 자주 까먹는 집, 비밀번호, 중요한 약 복용 시간, 자주 쓰는 물건의 위치까지 노트 한쪽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불안해할 때마다 이렇게 말했어요. 괜찮아. 우리 함께 기억하면 돼. 그 말에 은희 씨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남편이 이렇게까지 자신을 배려하고 있다는 게 가슴 깊이 와 닿았죠. 시간이 지나면서 은희 씨는 남편과 함께 노트를 보며 기억을 되새기는 습관을 들였고 자연스럽게 걱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노트는 단순한 기억, 보조 도구를 넘어 두 사람이 함께 쌓아온 사랑의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후 준호 씨는 노트를 활용하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아내가 기억하기 쉽게 집안 곳곳에 작은 메모지를 붙여두었죠. 냉장고에는 여기에 우유 있어요. 라는 따뜻한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메모지 하나하나에 담긴 남편의 배려가 은희 씨의 마음을 더욱 든든하게 만들어 주었죠. 하지만 준호 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터넷을 검색하며 치매 예방에 좋은 활동들을 찾아보았어요. 함께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라는 전문가의 글을 읽고 그는 아내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하나둘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퍼즐 맞추기였습니다. 매일 저녁 은희 씨와 함께 500조각짜리 퍼즐을 맞추기 시작했죠. 처음엔 어려워서 짜증이 날 법도 했지만 두 사람이 함께 고민하고 조각을 맞추는 과정이 점점 즐거워졌어요. 이거 여기 아닌가? 아니야. 이 색깔은 저쪽에 맞을 것 같은데? 이렇게 대화를 나누며 집중하는 시간이 많아졌고 그 속에서 은희 씨는 자연스럽게 기억력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준호 씨는 음악을 활용했습니다. 은희 씨가 젊은 시절 즐겨 들었던 노래들을 모아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었어요. 그 음악을 들으며 두 사람은 젊은 시절을 추억하기도 하고 가사를 함께 따라 부르며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노래 기억나? 우리 처음 데이트할 때 카페에서 나왔던 노래야.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은희 씨는 기억을 더듬는 훈련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죠. 어느 날 은희 씨는 조용히 남편의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노트와 함께 한 장의 종이가 들어 있었어요. 은희가 혹시 나중에 내 이름을 잊어버리더라도 괜찮아. 나는 평생 당신을 기억할 거니까. 그 한 줄을 읽는 순간 은희 씨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혹시 주변에 기억력 때문에 걱정하는 분이 계신가요? 또는 본인이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혼자 끙끙 앓기보다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방법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꼭 거창한 방법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메모 하나, 따뜻한 한마디, 퍼즐, 맞추기나 음악 감상 같은 작은 활동만으로도 큰 위로와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기억 그 자체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순간들 아닐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나누는 시간, 그리고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야말로 무엇보다 소중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감동과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따뜻한 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며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장에 가서 두 손 가득 장을 봤어. 은희가 좋아하는 귤도 샀지. 저녁엔 함께 드라마를 봤어. 은희는 감동받아서 눈물을 흘렸고 나는 그 모습이 참 예뻤어. 이렇게 사소한 일까지 적어 내려갔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준호 씨는 아내가 자주 까먹는 집 비밀번호, 중요한 약 복용 시간, 자주 쓰는 물건의 위치까지 노트 한쪽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불안해할 때마다 이렇게 말했어요. 괜찮아. 우리 함께 기억하면 돼. 그 말에 은희 씨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남편이 이렇게까지 자신을 배려하고 있다는 게 가슴 깊이 와 닿았죠. 시간이 지나면서 은희 씨는 남편과 함께 노트를 보며 기억을 되새기는 습관을 들였고 자연스럽게 걱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노트는 단순한 기억, 보조 도구를 넘어 두 사람이 함께 쌓아온 사랑의 기록이 되었습니다. 혹시 주변에 기억력 때문에 걱정하는 분이 계신가요? 또는 본인이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혼자 끙끙 앓기보다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방법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꼭 거창한 방법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메모 하나, 따뜻한 한마디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감동과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따뜻한 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며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